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3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흔역을 임명하라는 판결을 내릴지 말지, 그리고 뒤이어 그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선고에 따라 마흔역을 재판관으로 임명할지 초미의 관심사지만 아주 기분 나쁘고 별로 신나는 일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걱정해야 되죠? 왜 마흔역이 인용될 것이 거의 99%, 뭐 솔직히 말해서 100%입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인호 교수님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진짜 알았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간섭을 하고 뭔가 행동을, 뭐 알았더라도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인간들인지 아닌지는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두 사람 다 권성동, 권영세 둘 다 검사 출신이라 하면서 헛똑똑인지 아니면은 대통령 탄핵되기를 기다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인호 교수님 얘기로 되돌아오면은 이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위 말하는 권한쟁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명의를 도용한 거나 다름없다. 우원식 의원이 뭐를 권한쟁의를 신청했느냐, 헌법재판소에. 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고 마흔역은 뺐냐? 자기 마음대로. 국회가 선출했으면 국회의 권한을 인정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해서 여기에 대한 국회 권한을 침해한 데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뭐 야 잘됐다 기다리던 건데 아니라도 죄송합니다. 아니라도 우리가 마흔역을 지금 불러들여서 9명을 딱 알차게 채워야 되는데 밖에 있어서 불편하고, 더더구나 우리 법 연구에 다른 두 재판관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빨리 우리 식구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하고 있는 차제에 권한쟁의 신청을 하니까 1월 3일날 바로 이걸 본격 재판으로 접수를 하고 1월 21일이죠. 단 하루 실질적으로 심리를 열고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때에 변론 재개 신청을, 이 말이 안 된다.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어떻게 하루 만에 변론이고 뭐고 더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내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그것이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선고하는 날이에요. 소위 말하는 탄핵의 입이겠다. 저 권한쟁의가 인용이 될 것인가 기각이 될 것인가.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인호 교수님의 말씀을 의하면 우원식이 명의도용을 한 것이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러면 국회는 우원식 혼자가 국회가 아니다. 300명이다. 300명. 다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차별되는 건 일반 국회의원은 투표를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이거 권한이고, 가결권을 선포하는 것이 방맹이 두드리는 게 국회의장이다. 근데 이건 이인호 교수님 말씀이 아니지만 제가 그 말을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여기 안에 부모가 물려준 아니면 뭐 어쨌든 우리가 획득한 땅이 있다고 얘기해요. 300명 명의로 되어 있어. 딱 전부 300분의 1 재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의 땅을 어디다가 팔려고 하면은 300명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300명의 의사를 나머지 299명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국회의장 지 혼자서 지도장 들고 가 찍어가 이 땅은 팔 거야. 팔아주세요 하고 내놓은 거랑 같다는 거야. 그런데 이 땅을 정상적으로 거래한다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거래를 요청받은 중개사도 문제가 있지만 그 거래 신청한 사람도 범법이라는 거지.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의도용한 거라는 거지. 299명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올려본 적도 없고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최소한 뭐 이 여당 대표들 지도부들하고 같이 앉아가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지 혼자 한 거야. 근데 불법으로 올린 거잖아요. 위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그 위법을 모르겠어요. 알면서 다 받아주고 오늘 임명을 결정할지 말지라는 겁니다. 100%죠. 임명이죠.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것이냐. 임명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임명을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대통령 권한대행 뭐 다른 국무위원들이라도 그걸 그대로 안 따른 경우도 많답니다.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특별한 페널티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받고 바로 임명한다 할 필요도 없이 나도 고민해보겠다. 이게 적절한 인물인지 아닌지 고민을 해야 된다. 분명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 2차 법안을 거부를 하면서 자기가 한 얘기겠습니다. 나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 왜 역사의 심판을 중요시 여기면 이미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가 대통령의 탄핵의 수위를 훨씬 더 높게 탄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여놨는데 40여까지 임명을 해주면 이거는 최상목이 앞장서서 내가 앞장설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 바로 파면시켜 하는 선언하는 거나 같은 꼴이 된다는 겁니다. 만역을 왜 임명을 안 하냐 했을 때에 만역에 대한 당사자 자격에 대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태클을 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로 본다면은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에는 상식을 넘어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은 안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임명은 안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불안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왜 불안한가? 이때까지 이 나라가 12월 3일 이후에 상식적으로 굴러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을 넘어선 혹은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은 짓을 이 나라가 해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국민들 앞에 까발려지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 사법부가 하는 짓거리, 검찰이 하는 짓거리, 경찰이 하는 짓거리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상식을 경험했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경험한 가장 큰 비상식의 첫 번째가 뭡니까? 공수처라는 존재도 잘 안 알려진 게 나타나서 대통령을 수사를 하겠다고 내란죄로 그들에게는 공수처법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체포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가 완전히 그렇게 판결이 난 것 아닌데 증거인멸에 혐의가 있다라는 15자로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건 현직이 아닌 대통령을 구속시킨 건 우리가 전례에서 이미 봤습니다. 이 MB 그리고 이 박근혜 다 봤어요. 근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어요. 그리고 또한 검찰이 자기들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앞에 앉혀놓고 면대면으로 앉아서 직접 뭐 내란에 관련된 질문 한번 해가지고 수사 한번 하지 않고도
수사도 없이 그 주변 인물들 다른 9명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9명을 수사한 것과 경찰청에서 경찰들이 수사한 내용 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구속된 상태로. 이게 전부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아니 상식에 이르지도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공정과 상식과 정의와 자유였습니다. 그 어느 것도 지금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졸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더더구나 취임하고 사흘 만에 이재명의 압박에 못 이겨 2명을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8명입니다. 8명 중에 5명은 확실하게 탄핵 인용을 이미 예단해놓고 앉은 재판관들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3명,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 나머지 3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거나 혹은 그와 관계없이 보수 성향을 가진 국회가 선출했어도 보수 성향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기각 쪽으로 생각을 좀 가져 있는 것으로 비치는, 혹은 더 나아가서는 탄핵 기각 쪽으로 손을 들어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랄 수 있는 여지를 조금 가지고 있는 이 판사가 셋이에요. 탄핵 인용은 9명 중에 6명이 됩니다. 40역이 들어가면은 9명을 채우고, 40역은 정계선보다도 더 진짜 좌파입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온 기록들, 증거들, 무조건 탄핵 인용입니다. 그러면 뭐 6명이 차면은 이 재판이라는 건 형식적이고 이미 예단된 탄핵 인용으로 가는 재판을 두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것처럼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처럼 제스처라도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아니면 재판 절차는 거쳐야 되니까 그 심리를 해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예단해놓은 결론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단해놓은, 초기 판단해놓은 그 판결의 정당화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심리를 거칠 뿐입니다. 최상목이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임명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초기에 2사람을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자마자 2사람을 임명해 준 거는 꼭 나쁜 수만은 아니다. 3사람을 안 하고 2사람을 한 것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있던 묘수를 쓴 거다. 그렇게 3사람 중에 2만 하고 하나를 남겨놓은 게 결국 자기는 하나를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였기 때문에 안 할 거다, 그런 이론. 2번째는 설사 임명을 안 해도 이재명이 최상목까지 탄핵시키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다. 또 민주당에서도 노정면 대변인이 나와서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니까 각오해라, 어떤 엄청난 벌이 앞에 있을지, 그 말은 그대로 인용하는 거 아닙니다만 의미가, 그리고 그게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합당한 벌이라는 게 자기들이 처분을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얘기는 탄핵에서 너를 날리겠다는 건데,
인용 안 하는데 탄핵해가지고 지금 인용이 아니라 그건 내란 특검법 위에 한 얘기인데 그건 결국 인용을 해라. 인용 안 하면 만역을 임명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하지 않으면 임명해라. 임용이 아니고 임명해라. 하지 않으면 너를 목을 치겠다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최상목을 목을 친다고 해서 만역 임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임명을 받아내야 되는데 임명권을 쥐고 있는 사람 목 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황금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는 거위를 욕심내가지고 2개씩 여러 개 낳으라고 거위 배를 가르기 위해서 잡아 죽이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탄핵 안 할 거라는 거야. 또 다른 쪽에서의 견해는 그래도 최상목이 압력에 못 이겨 지 살아남기 위해서 임명을 할 거다. 이런 견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불안한 이유,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 최상목 스스로가 얘기했습니다. 1월 31일 내란특검법을 거부를 하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가지고 지금 다시 수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국가 예산을 112억이나 쓰면서까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에 내가 도장 찍어줄 수 없다라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자기는 두려워한다고 하겠습니다. 역사의 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은 몰라도 역사의 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분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죠. 그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뿐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상식적인 길이라는 걸 인정하시면서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